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먹으러 온다고. 근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6 일어날 때 미국 CIA가 경고했습니다. 저 김재규가 좀 이상한 놈이라고. 근데 차지철이 말 안 들었어요, 그걸. 5.18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경고했습니다. 최고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입니다. CIA는 미 될 일을 먼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고했습니다. 광주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반대로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로 가느냐. 지금 지나간 임진왜란, 병자호란, 12.6 사태, 12.12, 5.18 이 모든 시점보다가 더 위급한 상태가 현재 상태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정치가들을 봐도 희망이 있습니까? 야당은 북한한테 빠져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기려고 하고, 여당은 지들끼리 줄 세우기 해서 어떻게 하든지 총선을 통하여 돈 몇 푼 벌어보려고 다 미쳤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식인들이 똑바로 좀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지식인들이요, 그거 보따리 장사꾼들이지 무슨 지식인입니까? 오직 돈에 빠져가지고 한 번 써놓은 교환, 이 대학 가서 강의하고 저 대학 가서 강의하고, 연구 논문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좋은데 나라가 망해갈 때는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납니까? 그러면 최후의 불인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일어납니까? 불교 스님들이 일어납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오히려 정의사제 구현단에 하는 빨갱이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진행했던 5년 전에 강화문 운동, 여기에 함께했던 우리 강화문 세력,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반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너하라 TV로 오십시오. 내가 맞짱 토론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겨우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게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대한민국 망해요. 5년 연기됐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저렇게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일을 해봤자, 일본 가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야당 잠시 후에 11시부터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웃기는 짬뽕.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고 왔다. 그 말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먹은 놈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빨갱이들과 종북 세력들은요, 말을 뒤집어서 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데 선수권자입니다. 선수권자. 들어보십시오. 11시부터 국회에서
야당 대표 연설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나 마나 뻔합니다. 완전히요, 요즘 현대 애들 쓰는 말로 쌩까는 말을 할 겁니다. 쌩까는 말을. 그러면 여당이라도 희망이 있어야죠. 여당이요? 아니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 철호의 기회에 야당들이 죽을 짓을 하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아니 보십시오. 지금 뭐 후쿠시마 원자로 그 오염된 방사능 그거 일본에서 방류한다. 일본 사람들이 국제 여론에 의하여 IAEA에서 허락을 하기 때문에 방류하는 거지. 만약에 IAEA에서 허락 안 하면 일본 천하의 일본도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방류한다 해도 그것이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5년 걸립니다. 저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바닷물이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돌아서 오면 우리나라는 5년 후에 가야 온다고요.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당이 뭐라고 짓거려댑니까? 독극물이라고 해요. 독극물.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2의 바로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은 사람 내가 송송송송 구멍이 뚫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당에 봤으면서도 또 지금 후쿠시마를 가지고 광우병 사태를 또 일으키려고 저렇게 발광을 떱니다. 미국의 최고의 정보기관 CIA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은 그가 쓴 책에 다음 전쟁이라는 넥스트 워라고 하는 전쟁에서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이다. 했던 그 책의 내용을 나 통역하는 다비니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펌을 했습니다. 누가? 폼페오라고 하는 지난 미국의 정부의 2인자입니다. 실제 2인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 그 사람은 웨스트포인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1등. 그리고 대위로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버드 대학 법대 들어가서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 정보에 관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초청을 받아서 국제 정치가 심포지엄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한꺼번에 이어서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메인 언론들 이거 보도하십시오. KBS, MBC, SBS 국민한테 시청료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걸 보도 안 하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 설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이쪽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자칭 타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을 먼저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경고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 절 보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유성룡이 되기 싫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경고하는 거,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경고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완전히 제2의 광주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영상을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는 하나의 뭐냐?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간첩의 조직망 중에 딱 하나, 창원 간첩, 창원에서 발간된 그 간첩의 조직도를 수사를 했더니 이와 같은 그림표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자유마을 3,506개 동네별로 간첩들이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창원 간첩 조직단 하나가 만들어낸 그림이 시뻘겋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국회 들어가 있는 간첩들을 하나씩 더 붙여서 내가 도표를 보여드릴 테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빨간색으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이 점령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노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KBS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MBC에 간첩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SBS에 간첩 없습니까? JTBC에 간첩 없습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다 간첩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95%가. 간첩 언론한테 왜 수신료를 왜 강제로 내야 되냐는 거지. SBS하고 MBC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비로 운영하네. 우리는 시청료로 운영하네. 광고비 가져해. 광고비요? 누구 맘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MBC, SBS 종편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3천만 애국 국민들이 하나로 조직되어서 그 방송에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서 타격할 것입니다. 방송국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 나하고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광고 안 하면 방송국 문 닫아야죠.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는 왜 간첩들이 언론을 틀어주고 있냐는 거죠. 간첩들이. 간첩 식별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낸 거 띄워주십시오. 광고 낸 거. 자, 주사파를 좋아하는 자, 북한을 더 좋아하는 자,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나도 나이가 지금 98살이 돼가지고 지금 읽기가 좀 곤란한데, 김학성 교수님 오셨어요? 이동호 교수님 나와요. 왜냐하면 이동호 교수님은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빨갱이를 잘 알아보니까. 자, 하나씩 읽어보세요. 일단 저 위에 1번부터 요 앞에 있으니까 1번. 직파간첩. 직파간첩,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 포섭간첩, 직파간첩에 포섭된 간첩, 또. 고정간첩, 직파간첩에 포섭되어 5년 이상 간첩 행위를 한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포섭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자기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 아느냐. 1번.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간첩 신고 센터를 운영할 텐데 이 간첩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우리 3천만이 조직돼야 됩니다. 조직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지 말하면 바로 이름 써버리세요. 두 번째로.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여기도 언론인 중에도 신봉하는 사람 많죠? 오늘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자, 이것은 이따가 삼성 장군인
1사단장, 1군단장, 자유통부대 지휘관 황중선 장군님이 나와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걸 주장하는 자, 이거는 간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를 제일 세게 주장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런 자가 11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당 대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고하는 자의 이울곡 같은 선지자로 나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난 대한민국을 해결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 여기 언론들 중에도 국가보안법을 철수를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죠. 당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북한의 지시 받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동호, 바로 이 개새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날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곧 적파 통일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는 이따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자, 북한에 핵무기 있으면 어때? 통일되면 우리 건데. 맞아요? 맞아요? 김대중 이 나쁜 놈은 평양에 갔다 오더니 내가 가보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는 영원히 전쟁은 다 끝났다. 그리고 돈을 수십조를 갖다 줬습니다. 이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정부는 또 뭐라 그랬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어도 남한을 향하여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용으로 만들었다 떠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남한에다가 쏘겠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간첩입니다. 간첩. 다음,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가세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평양의 중앙통신로 가세요. 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을 왜 더 좋아하냐고요. 가시라고요. 용서 안 합니다. 이제 다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왜 비판 못합니까? 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을 왜 비판 못합니까? 겁먹어서 비판 못하죠. 이거 간첩입니다. 다음, 6.25 남침설을 부정하는 자. 아직도 6.25를 우리가 익혔다. 정교조들이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교조들은 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두고 보더니 간첩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음, 대공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국정원, 경찰, 검찰 간첩 수사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박상학 대표 공풍성 금지법.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평양의 지시를 받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남북 분단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 민족끼리, 그거는 흥선대원군이 이미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본한테 뺏긴 겁니다. 이 마당에 와서 우리 민족끼리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글로벌 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2,500만 동포들은 외국에 여행도 한번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음. 국민이 아닌 인민,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 말의 용어를 잘 보십시오.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 먼저다. 누구요? 간첩입니다. 간첩. 북한 용어를 대한민국에서 쓰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다음.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즉시로 간첩으로 단정하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3,500 자유마을에 간첩 체포조를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즉시로 가서 체포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이율고기가 10만 정변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나라한테 일본한테 나라가 먹힙니다. 그때의 조정에서 이 멍청한 고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떠들어요? 왕이야, 절대로 일본 놈들은 우리를 먹을 힘이 없는 줄 아뢰옵나이다. 수염 3개 달린 놈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멍청한 그 왕이 말이야. 그렇지. 일본 놈들이 오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죽창을 만들어서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에서 콕 찌르면 일본 놈들은 바다 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멍청한 조선왕이 그렇지. 무슨 놈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국이가 뭐라고 죽창가를 부르자고? 얘라 이 개자식들아. 그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박치고 싶으면 니들이 그냥 가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국가를 5년 생명을 연장시킨 것으로 우리는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오늘부로 자유마을을 중심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자 3천만 명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제3계 두 번째 가는 G2 국가로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하자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자, 그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시죠. 질문 없어요? 근데 내 기자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질문이 별로 없어요. 보통 정치가들이요, 그냥 기자에게 나면 막 기자들이 손을 들고 난리인데, 그 내가 하루도 생각해 봤어요. 왜 내 기자에게 나는데는 왜 질문을 안 할까? 하도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도 할 것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부탁 다 좋아요. 뭔 말이든 마이크 갖다 드려요. 지금 청소하면서 또 지하철에서나 이런 데서 피켓을 들고 오염수를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피켓이나 이거 프랜카드를 만들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우리도 해야지 국민들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다 보면 다 넘어가요. 이거는 제2의 광우병입니다. 네. 제2의 광우병.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MBC 기사 보셨나요? PD 수첩 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고 했으면 아닌 것으로 증명됐으면 사과 방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2의 광우병이에요. 이제 할 것 없어요. 바로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이걸 가지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체포해야 돼, 체포. 왜? 이 사람들은 제2의 광우병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있으면 또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케어뉴스 네. 대표 김영달입니다.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목사님의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요. 때로는 합류는 못하지만은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하고 네. 계시면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단체가 여기에 무감각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다시피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럼 그 이유가 그 정치가들은 방금 설명해서 저희가 이해는 좀 됐습니다만은 지식가들이나 종교단체가 왜 나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조금 가능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우리가 하나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 첫째, 거짓말을 잘해요. 미안하지만 세계 1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말하는데 세계 1등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또 거짓말에 속는데 세계 1등이에요.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안 속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잘 속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다 거짓말에 속는 선수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 8월 15일까지 3천만 명을 조직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8월 15일은 3천만 명이 조직되어서 제2의 건국을